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기술주 급등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하면 저는 TQ에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100의 3배 레버리지인 TQ 투자 기회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요. 뉴스 한번 볼까요? 보면 시총 1위 얼마만이야? 애플 차익 실현 나선 서학개미.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5개월연가요? 시총 1위를 애플로부터 탈환을 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애플이요. AI 관련해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1위를 회복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인공지능의 반야신경, 성경까지, 와, 이제 신앙생활도 AI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가 급등 음식료주, 요즘에 핫 이슈죠. B2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버블이 터지겠죠. 음식료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가요. 무려 엔비디아를 5천억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1주 새 2배나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업종 상위 보면 해운사, 가구, 식품이 있고요. 테마 상위는 부산, 국제역 등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 시환율 보면 1389원으로 11원이 상승해 있고요. 국제시장 환율, 금리는 내렸네요. 유가도 내렸고요. 금시세는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오른 것 같고 원자재도 하락을 했네요. 구리납, 천연가스, 옥수수 모두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잠시 보면 다우산업이 38,589.16포인트로 마이너스 0.15%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688.88포인트로 플러스 0.12%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S&P 500은 하락을 했죠. 5,431.6포인트로 마이너스 0.04%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만 상승했고요. 항생, 독일, 프랑스, 영국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주요 뉴스 보면 시총 1위 얼마만이야? 애플의 차익 실현. 그리고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 사고가 났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월가가 이제 주식을 팔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포토샵 어도비가 거의 14%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AI 열풍이에요. 시장 지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 맵을 한번 볼까요? S&P 500 맵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22% 상승했고요.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0.82% 하락, 구글은 0.92% 상승, 메타는 0.01% 상승, 엔비디아 플러스 1.75% 상승, 반면에 AMD는 마이너스 0.17%로 소폭 하락했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0.09% 하락, 테슬라 마이너스 2.44%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맵을 보면 혼조세구나. S&P 500이 하락을 했겠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피어잉그리드 인덱스 보면 뉴트럴 얼마 전에 이제 중립이었죠. 근데 히어로 공포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38포인트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뉴욕 증시 소폭 하향한 부분과 기술주 급등의 나스닥만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달성했고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 PQ 투자 기회인지에 대한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선에 말씀드렸죠. 14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에 이어 어도비, AI 관련 호재로 기술주가 급등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0.15% 하락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도 0.04%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만 오른 거죠, 지금. 0.12% 상승을 했다는 사실.
특히 나스닥 지수는요,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다는 점이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도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도비 AI 기대로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잠시 어도비에 대해서 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티커는 ADB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포토샵 모두 사용하고 계시죠. 포토샵을 비롯해서 엄청난 어,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프리미어, 그다음 클라우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샵, 라이트룸, 일러스트레이터도 유명하죠. 매출 구성 보면요. 디지털 미디어가 73.2%, 디지털 경험이 25.2%, 문서 관리 및 광고가 1.6%로 매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진짜 안정적이고 유동 비율도 뭐 썩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 보면 매출이 7.3조 원, 순이익 2.8조 원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매출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표 보면 시가총액이 283.2조 원 정도 되고요. PBR이 13.3배, 퍼가 42.8배, ROE가 32.4%, PSR이 10.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도비 FY24 전망치 상향의 급등, JP모건 투자 의견 비중 확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저희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72만 원 정도가 되네요. 한 주당. 그래서 보면 어도비 차트인데요. 지금 어 계속 우상향 하다가요.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쉬어가는 그런 지지부진함을 보였다가 상승의 한 세트가 나왔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고요.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최고점까지는 못 찍었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포토샵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어도비는 AI 관련 기대감에 주가가 무려 14% 이상 급등을 했죠. 어도비는 최근 생성형 AI 기능을 접목한 제품 출시로요. 2020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는 엔비디아, 애플 등 최근 AI 관련 호재로 주가가 급등했던 대형 기술주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수혜 기업 기대감으로 나스닥,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도비 급등과 더불어 AI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로 인해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의료 영상 분석이라든가 자율주행, 금융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금리나 기대감 어땠나요? 기술주의 상승에 대해 힘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6월 12일 21시 30분에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지금 최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하다가 요 근래에는 이제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보면 여기죠. 4월 10일부터 해서요. 3.5%, 5월은 3.4%, 6월은 5월 발표했는데 3.3%로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이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연일 누그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갑자기 얼마 전만 해도 쏙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표가 되니 다시 슬금슬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저금리 환경에서는요,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가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계산하는데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럼 TQ AI 열풍 타고 수익 기회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AI 열풍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향 추세에 있으므로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는 확률이 갑자기 높아졌죠. 얼마 전에 낮았었는데 다시 높아진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제가 이제 TQ를 유튜브 수익으로 모아서 지금 16주고 좀 있으면 21일 날 또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시 매수할 거고요. 해당 계좌는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테스트 계좌입니다. TQ만 지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려 77.49%나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거의 좀 있으면 100%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완전 이거 돈 복사 하는 그런 TQ가 아닐까 싶습니다. TQ를 가지지 않은, 보유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아마 소외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럼 아래는 TQ의 월봉 차트거든요. 보시면 2021년 11월 1일 날 91.68달러로 최고점을 찍고 1년간 진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언덕 없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상승의 한 세트가 바로 터집니다. 그리고 조정의 한 세트, 상승의 한 세트, 조정의 한 세트, 마지막 양봉이 이렇게 이어짐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최고점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봉일 가능성이 크고요. 6월, 7월. 결국 이제 여기를 양봉으로 넘는지 아니면 음봉 낀 그리고 양봉으로 넘는지에 따라 앞으로 더욱 진짜 새로운 진짜 시세를 줄지 아니면 기존의 벽에 막혀서 다시 조정을 받고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든가 이 정도 되겠네요.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든가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해서 지난 테스트했던 부분을 깨부시고 다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TQ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요. TQ의 투자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TQ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변동률 3배를 되돌려주는 바로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진짜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진짜 돈복사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ETF죠.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시장 환경에서는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AI 열풍으로 인해 기술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TQ 투자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겠죠. 세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제가 한번 챗 GPT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림 참 잘 그리죠. 아무튼 다시 3,000포에서 넘어와서 물론 TQ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테스트 계좌도 엄청나죠, 수익률이. 승리는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이에 반면에 이제 높은 위험성도 함께 따릅니다. 만약에 TQ가 여기 하향 추세를 그린다.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3배 레버리지라서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난 2022년 경험을 했죠. 1년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던 그런 기억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의 특성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데요. 시장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하락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몰빵하기보다는요. 한 10% 정도의 가용 자산을 뚝 띄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언젠간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PQ가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저는 오를 거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모아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투자하시기 전에 자신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위험 감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매진말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AI 열풍의 기술주가 급등하며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도비의 AI 관련 호재는 투자자의 관심을 모았고요. 나스닥,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PQ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투자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고요. 자신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위험 감수 능력을 꼭 고려하셔서 해당 PQ를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결정하셨으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